1차, 2차, 3차에 이제 유형별로 이제 면접 뭘 보고 뭘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들어서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고집세 보이죠. 마지막으로 면접 팁 하나 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 안녕하세요. 플리의 공주아가씨입니다. 송원정입니다. 네, 오늘은 면접, 승무원 면접 얘기해 볼 건데요. 네. 우리 승무원 면접 일반 회사, 기업하고 다르게 좀 다르죠. 네, 일단 다르죠. 서류로 합격을 한번 걸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지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한항공 TA는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서류 합격도 다른 항공사들은 10에서 50% 합격하는 거에 비해서 대한항공은 7, 80% 이상을 합격해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대한항공 서류도 많이 합격해주고 3차까지 면접을 하는 거예요? 네, 3차까지 하려면 또 서류 합격도 많이 시켜서 많은 지원자들이 오려면 필요한 게 많죠. 그쵸. 시간도 필요하고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부분 아닐까요? 회사가 네. 커서 그만큼 탄탄한 회사가 네. 보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좋은 인재를 찾겠다라는 강한 의지고요. 네. 그리고 지원자들 입장에서도 나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차, 2차, 3차에 이제 유형별로 이제 면접 스타일이나 깊이나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예. 예. 뭘 보고 뭘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네. 1차, 2차, 3차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다른 거는 네. 면접관의 숫자, 지원자들의 숫자가 다르고요. 질문의 유형이 좀 다르거든요. 네. 1차는 면접관들은 2분이에요. 2분이서 진행하고 지원자들은 8명. 좀 많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미지를 많이 보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걸로 충분히 사실 진행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미소입니다. 그래서 미소 연습하실 때 그냥 인위적으로 근육만 자꾸 움직이는 연습하지 가식적으로 마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가식적인 미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난 정말 승무원이다. 난 정말 잘 웃는 승무원이다 생각하면서 서비스 하신다 생각하면서 만들 때 그 미소가 어떤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음에 들었던 승무원 미소가 있으면 그 승무원 미소를 연상하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차는 면접관분이 3분에서 4분. 네. 지원자는 한 6분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1차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질문, 뭐 승무직에 맞는지,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 네. 이런 단계를 질문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하고요. 3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면접관들이 늘어납니다. 경영진 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최종인 만큼. 그래서 그분들이 인원이 5분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원자들도 5명에서 6명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대1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서류 합격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진짜 많아요. 네. 제가 예전에 어디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지원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걸어 들어올 때부터 정말 이미지 싸움이에요. 막 체크하는데 너무 급하게 바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잘못 체크해서 뭐 저 사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고 점심 먹고 계속 오후에도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저도. 그래서 지원자들도 더 정신을 바짝 또랑또랑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점심 식사 후에는 더 또롱또롱하게 해서 면접관에게 보일 필요가 있어요. 네. 1차는 그런 브라우스랑 스커트를 입는 거죠? 네, 반팔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입는데요. 스커트는 네. 무릎이 보이게 입으시면 되고 너무 또 짧으시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무릎 2개만 보이면 돼요. 네, 그렇게 입으시고 스커트 색깔이 국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거는 대한항공도 아시아나도 현재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브라우스라는 게 그 눈에 띄게 막 화려한 걸 입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쁘고 평소에 내가 입을 수 있는 남자친구 만날 때도 있고 미팅 갈 때도 있고 모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라우스 있잖아요. 있죠. 예, 저 아는 친구가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야 브라우스랑 스커트가 다 정해져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이 입고 들어오냐. 그렇죠. 똑같은 거 많이 입으시니까. 그래서 너무 똑같이 입고 온다. 그래서 제 이제 아는 지인분 따님이 승무원 면접을 본다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제가 정말 예쁜 브라우스 과하지 않은 거 예쁜 걸 추천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딸이 면접 갔는데 면접관께서 여자 면접관이겠죠. 너무 예쁘다. 다 똑같이 입었는데 어디서 샀냐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죠. 예, 예쁜 거 입으세요. 평소에 입을 수 있는 거. 너무 화려하지 않고 네. 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네. 잘 어울렸으니까 칭찬했겠죠. 그런 거 고르셔서 블라우스 입으시고 나한테 좀 튀지 않는 스커트 근데 또
어울릴만한 스커트 어떤 건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차가 끝나고 나면은 2차, 3차는 유니폼을 입죠. 네, 정말 이제 유니폼을 입혀보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미지를 보고 직접 뽑는 거죠. 네, 맞습니다. 2차 면접에서는 유니폼을 입는데 이건 대한항공에서만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유니폼을 입을 때 본인한테 어울리는 거 어떤 건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입으셔야 돼요. 먼저 내가 저거 입고 싶다 이래서 청자색만 많이 입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좀 눈에 띄면 이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하얀색이 또 얼굴이 화사해 보이기도 하죠. 어려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입으시고 그다음에 구술 테스트 보시고요. 구술 테스트는 영어 구술 테스트 말씀드리는 거고 1대1로 진행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임원진 면접을 유니폼 그대로 입으시고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최종 사장단 면접을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2차 합격자에 한해서 사장단 면접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한 스텝이 더 있죠. 바로 체력과 그렇습니다. 수영 테스트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날짜 정해진 날짜에 경영진, 사장진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유니폼을 그대로 입으시고 또 진행을 하실 겁니다. 뭐 물어봐요? 이제 그때는? 질문들은 사장진 면접에서는 생각보다 질문들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들을 많이 섞여 있긴 해요. 인성이나 그 다음에 뭐 승무직 다 섞여 있지만 못하고 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일반적인 맞아요. 그런 질문 물어봐요. 그리고 오늘 뭐 했냐? 어제 뭐 했냐? 너 술 마셨다? 뭐 술 마셨다? 뭐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과하지 않는 그런 대답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주량이 어떻게 되냐? 남자친구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물어본다는 거죠. 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단어 선택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되 단어 선택을 잘하라고 얘기드리고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주량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물어봤는데 난 죽을 때까지 먹는다. 나는 그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냥 술 먹는다는 말이 있죠. 끝까지 마시겠습니다. 설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 저는 원래 술 분위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량이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 반 정도까지는 제가 거뜬히 마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저는 술에 약해서 콜라로 대신하고 그 대신 술을 잘 못 먹지만 분위기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괜찮죠. 뭐 정리정돈 잘하냐 이런 그런 질문도 하죠. 버릇을 고쳐놓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뭐 정리정돈을 동생하고 잘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동생의 버릇을 고쳐서 정리정돈을 하게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갑자기 버릇을 자기가 고치겠다? 그럼 회사에 들어서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고집세 보이죠. 그쵸. 그걸 좀 순화시켜서 말하면 되죠. 동생이 정리정돈하는 걸 잘 못하는데 제가 잘하니까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거를 보여줘서 동생도 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우리 가정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죠. 말을 좀 바꿔서. 맞아요. 그렇게 순화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도 중요한데 이제 거기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갈 때까지 끝나고 나가다가 실제로 화장실이나 뭐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면접하신 그 면접관 임원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면접관이 저 승무원, 저 지원자가 저렇게 뭐 미소가 예쁘고 밝았나? 라고 다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그 빌딩 안에서는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딩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좀 사소한 행동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인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있죠. 끝나고 나면 나 끝났는데 진짜 너무 떨렸어 막 이러면서 친구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행동 조심하셔야죠. 그쵸. 급하시면 문자로 대신하고 짧게 나오셔서 전화 하셔서 행동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승무원들이 인사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우리 뭐 다른 부서분들은 저희한테 인사 안 하는데 저희는 항상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죠. 먼저 인사하죠. 저도 이제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모르는 분 만나도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눈인사랑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최소한 승무원이 되고 싶은 지원자들은 이렇게 평소에 몸에 배게 어른들이나 이제 부모님 뻘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눈인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좀 몸에 뵐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왜 너네는 서비스를 받으려고만 하느냐. 서비스를 받을 때도 먼저 인사를 해라. 어른이면 버스 기사분한테도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중요하죠. 스스로를 드러내기가 참 좋죠. 마지막으로 면접 팁 하나 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 네. 제가 면접관으로 하셨던 분한테도 이 얘기를 드렸더니 나도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 그쵸.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이성 친구의 부모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 또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분들 만날 때 이성 친구의 부모님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합격. 또 과하지 않게 표현하고 싶고 네. 그래서 겸손할 거고 오만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거고 현명하고 그리고 현명한 느낌이고 끝까지 잘하겠다는 인내심을 보일 거고 믿음이 가고 그렇죠. 그쵸? 최대한 밝은 모습을 또 네. 유지하고 네. 끝까지 그 자리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맞아요. 그 모습 그대로 면접관 앞에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애들 거짓말하면 다 보이잖아요. 티나죠. 예, 우리 면접관들도 연륜이 있기 때문에 네. 가식적으로 거짓말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 다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뭐 떨리고 긴장되죠. 하지만 면접관 임원들께서 이렇게 끄덕일 수 있는 대답, 그런 대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관님의 사실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진실되게 솔직하게 다가서서 그 마음을 움직여야지만 학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 면접 스타일, 유형, 깊이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대한항공의 면접 유형을 밀착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